안녕하세요. 아파트의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아파트로 디테일입니다. 북일의 청약 단지의 경쟁률입니다. 단지별 당첨 기준 점수를 비교해보고 정확한 내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먼저 위례 포레자이는 해당 지역 하남시가 되죠. 네, 오미림 같은 경우에도 하남이 30%, 경기도 20%, 그리고 서울 다 포함해서 50%를 당첨시키는데요. 하남이 점수가 그래도 좀 낮아도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저점과 최고점을 보는데 최고점은 당연히 당첨되는 사람으로 봐야 되고요. 기준점은 69점으로 봐야 됩니다. 최저점을 기준으로 공략하셔야 돼요. 일단 다른 단지 최근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를 비교해보면 주택형 92제곱미터가 146세대를 분양했는데 최고점이 74점이었고요. 최저점이 56점, 70점, 69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이 하남을 빼고는 다 69점이었다라는 건데 이 69점이라는 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했을 때 만점은 84점이에요. 그런데 무주택기간 가장 높은 점수와 부양가족 수는 나를 빼고니까는 3명이죠. 그리고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이 가장 높은 점수. 그래서 69점이에요. 69점이라는 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점수이지만 어떤 사람은 당첨이 동호수 정당 당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예비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입니다. 커트라인이라는 거는 69점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점 만점 4명 가족이 많기 때문에 69점이고요. 여기에서 부양가족 수가 많다. 그거는 이제 보통은 4명 가족이라는 건 부인과 자녀가 둘이라는 건데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녀가 셋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5점이 플러스가 돼요. 그럼 74점이죠. 74점은 어쨌든 부양가족이 4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빼고 74점은 많이 없어요. 여기서 70점이라는 건 일단 부양가족은 4명인데 무주택기간이나 입주자 저축 통장 가입기간이 몇 년이 모자랐을 때 70점 정도가 되는 거라서 69점을 커트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69점보다 낮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비인기 타입을 노려야 되고요. 인기가 좀 적을 것 같은 타입을 노리시고 아니면 추첨해서 당첨되길 기원해야 됩니다. 북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적은 타입은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타입보다는 두 번째로 많은 타입 아니면 세 번째로 많은 타입 또는 타워형 그런 걸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비 당첨자로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1점만 마이너스가 돼도 부적격자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부적격자라는 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세대주가 청약을 해야 되는데 세대원이 청약을 했다거나 점수가 부양가족을 잘못 체크했다거나 무주택 기간을 잘못 체크해서 1년이 마이너스가 되면 2점이 마이너스 됩니다. 점수는 정확하게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3가지가 있어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먼저 무주택 기간입니다. 만 30세가 된 분들은 만 30세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만으로 계산하셔서 그게 무주택 기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시점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집이 있다가 팔았다 라고 한다면 집을 판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28살에 했어요. 근데 29살에 이혼을 하고 이제 만 30세가 됐죠.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혼인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4명이는 아니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집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었던 거면은 그렇지만 이혼을 했고 이혼하기 전 남편의 집이 있었던 거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혼한 시점, 혼인신고한 시점부터 산정을 하시면 되세요. 맨 처음 결혼한 시점을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집을 판 경우에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건 등기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 산정됩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데 보시면 등기 접수 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확인하시고 약 만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인데요. 일단 부양가족 수는 등본에 누구누구 돼 있느냐를 봐야 돼요. 등본에 이제 배우자가 있고 보통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뭐 미성년자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이제 산정이 되는 거고요. 부양가족을 치는 거고, 만 18세가 넘었다 라고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혼한 자녀여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 30세가 넘었으면 내 등본에 1년 이상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나와 등본에 되어 있는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어요. 근데 만으로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집이 있는 거고요.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만 60세가 넘었으면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지만 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네, 부양가족 인정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배우자는 부부는 하나예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주민등록 등본에 안 나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등본에 다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됩니다. 만 30세가 넘었으면 1년 이상 내 등본에 같이 되어 있어야지만 포함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가 넘었고 집이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빼야 되고요. 만 60세가 넘고 집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 등본에 3년 이상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 60세가 넘지 않았는데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 또한 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집이 있는 거를 내가 만 60세가 넘지 않았으면 나 또한 집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모님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 등본에 엄마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집이 없어요. 아빠는 내 등본에 없고 따로 되어 있는데 아빠가 집이 있으면 엄마도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집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 시골에 사시는데 내가 용돈을 드려요. 부양가족에 넣는 거 아니에요. 등본에 같이 되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부부는 따로 떨어져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집이 없다. 그런데 3년 이상 나라와 등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의 손자를 3년 내 손자일 경우에는 등본에 되어 있다라고 해서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없는 손자 같은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 포함을 해서 부양가족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계 존비속인데요.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직계 존속은 만 60세가 넘은 무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등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거고요. 나의 직계 비속, 자녀 같은 경우에는 미혼이면서 나와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 30세가 넘은 미혼일 경우에는 나와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등본에 나와 있는 동거인이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집이 있든 없든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일단 내 등본에는 나 혼자 나와 있어요. 근데 내 배우자가 배우자 등본에 부모님이 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의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만 60세가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집이 있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나 또한 청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내가 주민등록 등본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그리고 등본에 나와 있는 세대원들이 집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부양가족 수도 중요하지만 그 부양가족의 집이 있냐 없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청약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때문에 저절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청약하실 때 정확한 점수 산정해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으로 50%, 추첨으로 50%를 뽑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도 추첨해서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점 점수가 40점대가 되는데 서울은 청약을 하면 다 떨어져요. 하지만 추첨제가 있는 85 초과하는 평형대는 무조건 청약을 넣으셔야죠. 왜냐면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는 거니까. 게다가 중도금 대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청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